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연휴 내도록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부산은 비는 안 옵니다. 날씨는 곧 비가 올 것처럼 흐린데, 아직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어, 연휴 이틀째죠.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조계사, 뭐라고 하면 법요식 참석을 했고, 그래, 거기서 또 이제, 어, 우리 윤통, 이재명하고는 그냥 악수만 딱 하고. 근데 아까 뉴스를 잠깐 봤더니, 뉴스가 아니죠. 보니까 이재명이는 웃으면서 또 어떻게 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윤통이 휙 지나쳐버리는 거야. 정말. 그리고 왜 아까 채널A 뉴스 라이브 보다가 아침에 동물농장에 또 윤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찾아봤죠. 그리고 이제 그 동물농장에서 이제 그 안내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한 5분 정도 이제 그 안내견 얼마 전에 입양했지 않습니까? 안내견하고 이제 또 뭐 써니, 토리 뭐 이제 키우는 이제 반려견들 하고 잠깐 나왔는데 아, 일단은 그래 뭐 거기서 이제 기자가 물었죠. 윤통이 이제 뭡니까 특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안내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병원비라든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해서 이제 뭐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임기 중에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야, 대통령이 노력해 보겠다고 어, 아마 좀 이제 반려묘, 반려인들에 대한 뭔가 정책이 아마 그래 뭐 내년 총선 끝나고 뭐 중후반 가면서 이제 뭔가 좀 나오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한번 봤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쓰레기들이 좀 몰려와가지고 뭐 악플을 다는데 어 물론 이제 저 뭡니까 악플보다는 선플이 훨씬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란 게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전혀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어떤 댓글을 봤냐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윤통이 새롬이었죠. 안내견을 입양한 게 벌써 6개월 5개월 됐죠. 5개월. 12월 24일이었으니까 딱 만 5개월 이제 6개월째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 이제 언론에서 조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 안내견을 입양한 거를 처음 듣는 처음 알았다는 이제 댓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윤통을 이제 좀 다시 보게 됐다라거나 반려견들을 대하는 어떤 이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자기들도 바로 느낄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아마 그, 그 윤통을 새롭게 봤다라거나 이런 좀 댓글이 좀 있는 걸 보면 뭐 이 기획도 상당히 잘 되는 기획인 것 같아요. SBS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이 윤통을 출연시키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알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이 뭡니까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좀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댓글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제 그 반려견하고 이제 노는 모습이라든가 직접 인제 반려견들 뭐야 저기 밥을 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아 진심이 느껴진다.'라거나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 안내견을 은퇴한 안내견을 직접 지금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접 인제 입양을 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또 지지율에도 쪼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진정한 인제 지지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식이 없고 뭘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이게 당장은 그리고 인제 저 빨갱이 새끼들이 끊임없이 물고 씹고 뜯는 거기에다가 그 빨갱이들에게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저 무능하고 비겁한 요 소위 보수라는 것들 때문에 지난 1 년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마는 어 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리 뭐 후쿠시마니 뭐니 인제 선동질을 해도 그 선동이 인제 거의 안 먹힐 거라는 거.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어디 신문하고 이런 데 유튜브하고 좀 보니까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이재명이하고 또 나가 가지고 그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아유 진짜 이순신 장군이 진짜 그 칼을 빼 가지고 다 목을 치고 싶었을 텐데. 아무튼 거기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무슨 이제 그 서명 받고 했는데 설렁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는 그런 거 절대 보도 안 하죠.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돼요. 물론 인제 그 언론이 인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역할을 인제 그래 당에서 그리고 인제 패널로 나오는 것들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죠, 비겁한 새끼들. 그리고 나중에 총선 때 되면은 또 나도 뭐 했는데 공천 안 주나 막 또 기웃기웃할 거 아닙니까? 또 저기 김진태 그 새끼처럼 또 공천 못 받으면 또 뭐 단식 농성하고 막 그 짓을 할 새끼들이잖아. 아유 쓰레기 새끼들. 또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또 열받네. 어우. 그리고 이 제목 보시듯이 조수진의 막말과 임세은의 폭탄 발언. 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좀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몇 달 전에 그 조수진이 뭡니까 그 다이어트 쌀 관련해서 뭐 쌀 한 공기 먹기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막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조수진은 지금 출연을 TV나 어디도 전혀 지금 패널로 출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뭐 당에서 뭐 나가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언론에서 사에서 인제 제지를 한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임세은이가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막말 정도가 아니고 완전 입으로 똥을 싸는 소리를 쳐 씹으렸는데 이거를 그냥 폭탄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리고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이런 뭐 그랬더니 이 씨부랄년이 진짜 거기 머시가지 같이 더러운 그 소리를 뱉어냈는데 TV조선의 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패널로 그대로 출연을 시켜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댓글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TV조선 욕하는 댓글이 거의 한 70~80%긴 하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그만큼 이 언론 환경이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내 방송 듣고 있는 그 몇 마리 되는 그 개딸이나 찌빠 년놈들은 내 말을 또 뭐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어차피 걔들은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냥 아메바 새끼들이니까. 단세포 동물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DNA에는 오로지 여자만 보면 바지 내리고 덤벼라. 이것만, 이 정보만 입력돼 있는 그냥 단순 아메바 새끼들이니까. 그리고 광우병, 사드, 조작 선동의 추억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먹힐 거라는 거죠. 자기들도 아마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DNA에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자만 보면 바지 벗고 덤벼라. 그리고 무조건 반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왜곡, 조작, 선동을 해라.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방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울 뿐이죠. 한심한 찌빠 새끼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빨리 탈출해 이 새끼들아. 안 그러면 다 뒤져 이 새끼들아. 그럼 또 와서 또 싫어요 누르고 아니 그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아니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요 며칠 동안 올라간 거 영상에 싫어요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가끔씩 싫어요가 달리면 하나 아니면 하나가 이제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의 싫어요가 하나씩 달립니다. 그냥 조회수는 어차피 한 40배, 50배 정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두 개가 찍혔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 이제 싫어요가 4개, 3개 막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 3개,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소위 자기가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우연찮게 어디 아마 추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뜨니까 들어왔다가 하다 욕을 하니까 이제 에이씨 개새끼 하면서 막 누르고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3개, 4개 중에 2개나 3개는 일단 분명히 빨갱이 이 찐빠들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래 뭐 그게 찐빠가 됐든 뭐 보수라는 것들이 됐든 간에 내 얘기가 듣기 싫고 그래서 싫어요 누르고 시팔저팔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오냐고. 절대 안 와, 병신들아.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근데 또 자랑삼아 또 얘기한다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가 방송을 하면서 윤통이 당선된 이후, 특히 윤통이 당선된 이후로 뭐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방송 올린 것부터 해서 윤통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시스템화하고 이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 나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래 뭐 찌빠 너희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고 한 게 정확하게 다 들어맞잖아. 아 그러면 아니 실컷 조건 씨발놈들아 그냥 인정을 해 인정을.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무슨 진짜 뭐 엄청난 예지력이 있어서 그걸 예측을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맞춘 게 아니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 윤통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이 병신 새끼들아. 그러면 인정을 해 인정을 새끼들아. 인정 안 하고 씨발 족발 한다고 뭐 네 삶이 나아지냐? 오히려 갈수록 더 열패가 맺어져 가지고 씨발 씨 왜 안 되지? 왜 탄핵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여론 조작, 언론 탄압,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검찰공화국 그래 씨발 이제 김명수 저기 9월 달이면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또 법원까지 이제 장악됐다고 이제 또 저들끼리 씨발 딸딸 치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씨발 또 더 이제 이 주변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자기들 편만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뭐 탐사, 뭐 서울의 소리, 또 저 뭡니까 또 뭐 무슨 저기 많더라고요. 뭐 광주 방송, 또 뭐 저 누구야 그 뭐 태블릿 조작한 걸로 뭐 한동훈하고 뭐 우리 윤통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변희재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데 또 MBC 몰려가가지고 그 자기들 편들어주는 그런 방송에 가가지고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왜 안 되지? 야 이거 언론 장악돼서 그래. 언론 장악돼서 그래. 여론 조작이야. 그래 맞아. 여론 조작이야. 씨. 와 세상이 어쩌다 그래. 검찰공화국이야. 그러면서 이제 판사공화국이야.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이제 서로 딸딸 치고 있을 거야, 이 새끼들아. 네 스스로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왜 그렇게 사냐? 어? 왜 그렇게 사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삶이 편하려면 이 지금같이 앞서 나가서 예측한 사람이 말이 맞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을. 어? 그래야 더 나은 삶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네 스스로가 편안해지고 할 거 아니냐고 이 아메바 새끼들아. 내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뭐겠냐. 니들 삶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아메바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와 씨 탄핵해야 되는데 왜 탄핵이 안 되지? 왜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아니 웃기는 거는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까 그 뭡니까 그 저 동물농장 그 저기 댓글을 봤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뭐 이런 걸로 뭐 지지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바로 댓글에다가 야 이 씨발라마 지금 다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고 달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야이 찌빠 새끼들아 왜 아니 다 좋은데 현실 부정을 하지 마. 현실 부정한다고 네 삶이 나아져? 아니면 네 부정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 안 흘러가 이 새끼야. 내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 지금 대한민국은 윤통의 지금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 그 인정하기 싫겠지. 애 씨발놈 개새끼 개소리 쳐 씨부리네 씨발놈 싫어요. 누르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네 삶이 나아지냐고 네 마음이 편해지냐고 갈수록 새끼야 열패감에 젖어가지고 더 이제 폐쇄적으로 이제 더 바뀌어 갈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러면 니한테 남는 게 뭐냐? 피폐해진 심리 상태, 정신이 씨발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분노만 씨발 남아있겠지. 세상에 대한 분노, 조작이다, 언론이 장악됐다, 언론 탄압이다. 그런데 씨발로만 그래 봐봐라. 조수진이가 그래 그 밥 한 공기 먹자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지금 TV에도 지금 뭐 에서도 보이콧 당하고 있는데 임세현이 이 씨발년은 입으로 똥을 싸놓으니 그런 개 시끄러운 소리를 했는데도 TV조선에서 패널로 다음날 바로 내보내잖아.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게 언론이 장악되고 뭐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싶냐? 최소한 말도 안 되는 현실 부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어? 만약에 언론 탄압이고 언론이 장악됐으면 임세인이 인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씨발로만 지지율이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내려가겠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씨발 하다가 현실 부정을 하다가 씨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뭐 TV 나와서 뭐 또 음포한다고 지랄. 한심한 새끼들. 에휴, 불쌍한 새끼들. 결국 이제 항소심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이 없대요. 뭐 그래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뭐 이 윤통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든 스펙이 조작됐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7가지 모든 스펙이 조작됐다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 조작된 스펙 때문에 표창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합격이 됐는데 떨어진 사람이 없다? 그 지금 이 찌빠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건 현실 부정이잖아요. 끝까지 현실 부정. 그 지금 이 조국 시즌 2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죠. 남국 수도대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거의 지금 뭐 완전히 그 심리적으로 그 지금 분당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당장 막 뭐 당이 쪼개지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6월 달에 이낙연이 들어오고 일단 그러니까 당이 당장 쪼개지지는 않더라도 뭐 그냥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이어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거의 철벽방어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얘들은 DNA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면 그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에. 그러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빠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는 지지율은 절대 회복 못 합니다. 불쌍한 새끼들. 그러니까 저기 뭐 국회 출입 기록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여당 윤창현, 허나, 정희용, 그다음에 뭐 야당의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뭐 오기형, 뭐 양정숙 뭐 이리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노웅래는 뭐 여당이 뭐 P2E 합법화를 발의했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도 허은하가 이게 이 이준석이 쪽이잖아요. 이준석이도 지가 지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여기 보면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며 특히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코인을 받았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어
코인하고 어차피 이 이준석이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성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뭐라고 하든 간에 이준석이 지 입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김남국하고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재명하고도 분명히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가 그렇게 뭡니까, 당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조중동이 밀어줘가지고, 당대표도 하고, 간첩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허나 이녀는, 제 생각에는, 이준석계이기 때문에, 코인하고 뭔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재명 면전인데 임세현 폭탄 발언 언제부터 영부인이 설치라고 했냐. 윤석열이라 부르면 원색 비난. 지난 대선은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근데 그러면 아니 지들이 그 다음에 집권당이었잖아요. 지들이 집권당이었는데 그럼 주체가 자기들이었잖아. 그럼 이 자기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 내에서 어, 이재명이를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야. 그래 보면 본인이 안 설친다고 대국민 사갔기 때문에가 아니고 너무 설치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로 똥을 싸대고 있는데 온갖 더러운 똥오줌을 싸지르고 있는데 이런 년을 아니 MBC에서 KBS에서 데리고 출연시키면 그나마 좀 이제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자유우파 TV조선 최고라고 얘기하는 소위 보수 진영의 니들이 TV조선 최고 신동국 앵커 최고 조수진이는 안 불러. 조수진이가 씨발 막말을 했냐고. 근데 그걸 또 막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조수진이는 안 부르는데 아니 밥 한 공기 다 비우자는 그 표현 그것 때문에 조수진이는 그날 이후로 패널로 전혀 나오지를 못하는데 임세현이 인연은 진짜 이게 막말이고 망언이잖아요. 이런 개소리를 이런 먹같은 년을 물론 그래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예를 들면 작진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런 미친년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미친 소리 계속 씨부리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국민들 일밖에 만들면 집으면 이 더하기가 되는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조수진을 왜 안 내보내는데? 만약에 언론사에서 보이콧을 한 거면 언론사에다가 따져야 되는 거고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 거면은 이 진짜 비겁한 새끼들 아니에요. 비겁한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패널로 나온 새끼들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앵커한테. 아니 도대체 저런 인간하고 내가 여기서 이 논평을 해야 되냐고.
현 대통령과 이 영부인에 대해서 그냥 비판이 아니고 막말에 망언을 쏟아내는 저런 것들하고 같이 앉아서 씨발 논평을 해야 되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안 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비겁하기 때문이지. 그냥 개새끼들이란 거지. 비겁한 새끼들. 그게 니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유우파 보수의 민낯이야, 이 새끼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윤통이 씨 그냥 혼자서 온몸으로 다 이 공격을 받으면서 태산같이 에베레스트보다 그 더 높은 산이 돼가지고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또 공을 세웠다고도 지랄할 거 아니야. 뭐 아니 그래 뭐 저 누구야 그 신의 한 수죠. 신의 식이 전혀 그 뭐야 그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뜨다가 관련 영상에도 안 떴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그 뜨는데 썸네일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 뭐라 돼 있냐면은 윤석열, 이재명 만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기현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그 뭐 만난다고 하니까 아니 진짜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윤통 지지율 이 뭐야 1년 넘도록 이 오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니들 보수라는 니들 그 때문이기도 해. 빨갱이들처럼 일치단결 해가지고 뭔가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씨발 대선 때 역할을 했는데 씨발 날 안 불러주네. 네가 뭐 니들이 뭔 역할을 했는데 이 병신들아. 쓰레기 새끼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나마 가세인이 저기 제일 먼저 태세 전환을 했는데 그것도 언제였냐면 그 윤통 그 당시에 우리 윤통이 그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11월 2021년 11월 5일이었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태세 전환을 좀 했어요. 그 전에는 가세현 그 새끼들도 윤통 욕했다니까. 다들 기억 못하지. 당선되고 나서도 고성국이나 이런 새끼들은 욕했고 지 안 불러준다고. 내가 한개 얼만데 뭐 했는데 이 새끼들아. 미친놈의 새끼들. 그랬던 새끼들한테 몰려가가지고 와 박수치고 치라라고. 아이고 수준하고는 내가 차라리 개딸이 낫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새끼들아. 최소한 지금 보듯이 개딸이 이 빨갱이 새끼들은 노선만큼 확실하잖아.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구분은 명확하게 하잖아. 최병묵이 그 새끼 그래. 그 씹새끼가 그래 또 뭐 저 TV조선하고 그 채널 A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또 어쨌든 씨발 그래 막 또 좀 이 뭐야 양비론 펼치는 이런 새끼들 데려다가 또 윤통 얼굴에 어떻게든 좀 한번 먹칠을 해보자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하던데 얼마 전에 그 뭐야 그 이정근 노트 그래가지고 뭐 설훈 뭐 김영진이 이원욱이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그게 TV조선이나 채널A였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정근 노트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대 자기는. 이전에도 뭐 하나 예측했는데 그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쫓아 그러니까 댓글에는 보면 최병묵이 인데 빨갱이 새끼냐 하면서 뭐 그런 말 안 하고 좌파냐 뭐 하면서 이런 댓글이 몇 개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최병묵 그 뭐 그 개소리쳐 씹으는 채널에 가보면 와 저기 뭐 최병묵 그 뭐 위원님 막 최고입니다. 야 댓글을 달더라도 씨발 좀 방송을 듣고 좀 이 방송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라. 아 씨발 뭐 최병묵 위원님 최고 애국 애국자십니다. 최병묵이가 애국자냐? 언제 보면 바른 소리를 해. 근데 결정적일 때 양비론을 펼치고 막 그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노트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대. 그게 왜 거짓말인데? 그럼 그 말은 뭐야? 그럼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기획수사다, 조작수사다 얘기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소위 보수라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윤통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냐고. 그런 새끼한테 몰려가가지고, 와, 대단하십니다. 애국자십니다. 니들이 그래, 저기, 찌빠 아메바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그래 놓고 뭐, 자유우파 최고 애국자십니다. 씨발, 지 입맛에 맞는 얘기 한마디만 하시면 이재명 보고도 애국자라고 할 거라마? 아유, 쓰레기 새끼들.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만약에 빨갱이들이면 당연히 채널에 가가지고 채널 박살냈을 거야. 그럼 그 새끼 이제 그 빠이빠이지. 아니 그러니까 소위 그래 니들이 자유우파고 보수가면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 최국무이 같은 그런 새끼를 채널에 가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해가지고 채널을 폭파시켜야 돼. 그러면 씨발 종편에서도 안 부를 거 아냐. 그래 욕먹고 막 하면 아유 씨발 그래놓고 뭐 애국 보수 아유 쓰레기들.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언론 지형,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저 찌빠돌이하고 이것들 빨갱이들은 와 언론이 장악당했다. 야 이 씨발 진짜 언론이 장악당했는데 이 씨발 이런 년을 갖다가 저기 패널로 출연시켜. 에휴 한심한 새끼들. 나라 꼬라지 하고는 씨발 진짜 어휴, 씨발, 진짜 수준 보면 진짜 씨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긴 맞아. 임세인 인연이 말했듯이. 그래가지고, 씨발, 그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한 달에 씨발 10만원 주니까, 와, 우리 이재명 수령님 최고십니다. 지지율 씨발 70% 찍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씨발, 진짜 딱 수준에 맞는데, 에휴, 참, 씨발. 그, 이진근 노트. 검찰은 딱 보세요. 선을 딱 긋잖아요. 확인 안 하고 있다, 이 새끼들아. 시사저널이 명단 쫙 가니까 전부 다 멘트가 똑같잖아. 서른이고 뭐 이원욱이고 조작이다. 뭐, 뭐 법적 대응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서정희가 그 말 하잖아요. 아니 씨발 그래 그 법적 대응을 할 거면 이정건이를 법적 대응해야지 왜 그 시사저널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냐고. 그게 언론 탄압 아니야 언론 탄압.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니 시사저널은 이정건 노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한 것뿐이야. 그러면 아니
누구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노트를 구술해 가지고 작성하게 한 이중근이 이 아줌마를 갖다가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시사저널은 그래 이중근 노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한 것뿐이야.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어떻게 생각해? 어? 너들 씨발 언론 탄압한다고 윤통 뭐 표현의 자유를 뭐 탄압하고 뭐 언론 탄압하고 있다고 입만 벌리면 씨발 쳐 씹으리고 있잖아. 근데 서른하고 이 새끼 이원욱이하고 뭐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사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야 씨발놈들아 아메바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하기사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면 씨발 아이고 지금도 이재명 빠돌이나 하고 있진 않겠지.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 하여튼 좀 더 기다려봐 이 새끼들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씨발 우울해질 테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경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시켜야 되는데 줄리 씨발 버리지 새끼들. 그래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씨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씨발 이론조사 다 조작했고 언론도 탄압받고 있어가 장악돼가지고 언론도 다 지금 조작하고 있고 검찰이 다 장악했고 또 대법원도 다 장악 법원도 다 장악됐고 미친 새끼들 평생을 그렇게 살 거야 이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한테 더 이상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들. 광우병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전국 몰아가는 야선동 정치. 이게 아마 디지털 타임즈인가? 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뭐 굳이 뭐 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방송했죠. 제가 이 2008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저 광우병 선동 때 마산에 있다가 서울에 직접 가가지고 5시간을 버스 타고 가가지고 1박 2일 집회에 참석했다고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15년 아니죠 그 전에 뭐 세월호 음모론부터 해가지고 뭐 사드 괴담 그래 참 그때 저 누굽니까 뭐 손혜원이 표창원이 뭐 이런 것들 내려가가지고 뭐 튀겨진다고 막 노래 부르고 지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패널로 나왔으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한 적 있냐고 따지질 않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가지고 엄청난 국력 낭비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놈이 있냐고. 왜 책임을 안 지냐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로는 한 번씩 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니 이런 사진을 갖고 가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는 2021년 건데 바다로 쏟아질 오염수 137만 톤 7달 뒤 동해로 이 거짓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서 개소리 씹으리면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여기 보다시피 일본 측에서 봤을 때 동해 동해 지역에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뭐 해류가 보다시피 이렇게 흐른다. 씨발놈들아.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방류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데 최소 2년에서 5년 걸린다. 씨발놈들아. 그리고 다 희석될 대로 희석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선동질을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요일이었습니까?
MBN의 그 3시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프레스룸인가? 거기에 그 앵커 그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패널은 이제 김행이 나오더라고요. 뭐라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하면 당장 부산 경남 쪽에 그 오염이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김행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후쿠시마가 일본으로 보면 동해 쪽에 있다. 태평양 쪽에. 그래서 이게 해류를 타고 만약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오는데 최소 2년에서 5년 걸린다. 바로 잡긴 했어요. 바로 잡는 정도가 아니고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씨발놈아, 너 미쳤냐고, 이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앵커하고 있냐고. 그 이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앵커라는 새끼도 선동질에 가담하고 있고 한데 그걸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모른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설명을 해, 설명을. 해류가 이렇게 흐른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이 해류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위로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것도 그 한 2년 전인가 중국 홍콩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 중국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삼중수소 상한선 후쿠시마의 10배다. 이 홍콩 언론에서 보도한 겁니다. 물론 이 보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라졌대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그 이름표 그 아까 그 해류 지도하고 중국 원전 지도를 같이 들고 나가가지고 봐.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방류가 됐을 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지금 노란 거는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가동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딱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까지. 아니 뭐 요거는 요 밑에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니에요. 일곱 개. 일곱 개가 여기에서 이 홍콩 언론 보도를 보면 오염수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 삼중수소는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 뭐냐면은 저기 그 냉각수를 쓰게 되면은 대량으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냉각시키고 나오면서 삼중수소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 그 삼중수소 비용이 후쿠시마 10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0배가 바로 지금 우리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왜 이 얘기는 안 하냐고. 응? 아, 그럼 뭐 이쪽도 영향을 주겠네. 왜냐면은 이 해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그럼 이거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아니 씨발 지금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원전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해류 지도하고 이 해류 지도하고 이 중국 원전 아니 이걸 두 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고. 중국에 사고가 홍콩 언론에서 보도한 적도 있다.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제대로 뭐 보도되거나 한 적이 없다. 중국을 그 중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믿을 수 있냐고. 독재 국가가 하는 말을 믿을 거냐고.
그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이 지도만 아까 그 해류 지도하고 이 지도만 씨발 그 들고 나와 가지고 한두 마디 해 버리면 끝난다니까. 저 새끼들 선동 인제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왜 중국에는 가만히 있냐고. 여기서 지금 사고가 전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냐고. 중국이 한번 항의라도 한번 한 적 있냐고.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씨발 그 화살을 갖다가 이 떼놈들한테로 돌려야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언론도 그러니까 다 진중이라니까. 언론이고 뭐고. 그리고 정치판 뭐 저기 국민의힘 친중파가 존나 많지 씨발.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에 가담한 새끼들은 일단 거의 친중파라고 봐도 되죠. 왜냐? 빨갱이들 간첩이니까. 그 이런 걸 들고 가가지고 흔들으라고 병신 씨발 것들아. 야 이 비급한 새끼들아. 에이 씹스미 새끼들. 아니 이거는 솔직히 진짜 이거 뭐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딱 들고 하면 돼. 봐라 지금 씨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중국 원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다.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하고 있는 거하고 치면 30개 가까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항의한 적 있냐고. 뭐 시료 채취나 이런 거 하자고 한 적 있냐고. 이 방사능 사고, 유출 사고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아유, 씨부랄 새끼들 진짜. 야, 이 찌빠 새끼들.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후쿠시마? 그 이재명이 보고는 씨발 그래 여기서 나오는 그래 저기 오염수 한번 마셔보라고 해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쓰레기 새끼들. 그 김건식이가 뭐 갈수록 조금씩 이제 발언하는 게 이제 조금씩 마음에 들어요. 그 정미경이도 그렇고 반빨갱이들이었잖아요. 이재명, 정청래, 안민석 수돗물 안전하니까 실수로 벌컥벌컥 드시겠나? 그 이런 말 물론 마시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수돗물 안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싱크대에 틀어놓고 수돗물 씨발 벌컥벌컥 안 마시잖아. 끓여서 마시잖아. 그 이런 식의 반격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의 반격이. 아니 그래 뭐 저 이틀 전이었나? 그게 또 저 뭐야 김현정이었나 그 새끼 민주당에. 그리고 이쪽에는 누구 나왔냐면은 소종섭인가 하고 정미경이가 나왔어요. 저쪽에는 이제 그래 김현정이하고 아마 장현주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 식수로 마시느라 막 하니까 그러니까 뭐 김현정이 그 새끼가 뭐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새끼야 뭐 그래 빨갱이 새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종섭이라는 이 씹새끼가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저런 새끼니까 무슨 보수고 그러니까 아니 보수라는 것도 잘못되면 용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우파야 씨발 그 패널로 아니 하는 말이 아니 이 새끼도 그런 뭐 정치적인 어떤 좀 과학은 과학이고 정치적인 어떤 좀 이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 이런 개소리를 저 씨부려. 아 그러니까 또 정민기가 받아가지고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럼 평생 그걸로 막 그거 그렇게 마시라고 할 거 아니냐고 좀 반격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씨발 양비론을 펼치는 이런 최병묵이나 뭐 소종섭이나 뭐 이런 새끼들을 노동일 같은 그런 새끼들을 우파 패널이라고 데려다 앉혀놓고 논평을 시켜 이 씨발할 것들.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씨발 것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수돗물 안전한데 그 씨발 수돗물 바로 막 벌컥벌컥 마시냐고. 아 물론 아주 갈증이 나거나 막 당장 뭐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해서 그냥 안 마시잖아요. 그래 저기 성일종이가 얘기했듯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일종이도 말했듯이 화장실 그 저기 변기 그 저 위에 그 뭡니까 그 내려가는 그쪽 말고 요 통에 담겨 있는 그물 그 똑같은 수돗물이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물 마시냐고. 마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물 마시냐고.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해야 뭐가 좀 될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씨발 뭐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하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쳐 씨부리 그것도 소위 우파라고 나온 새끼가 이 미친 새끼들이 아 참 진짜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윤통의 시간표대로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웬만하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연락 안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아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TV를 보고 있거나 막 하면 아니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저 시부리는 거는 그냥 막 그 새끼들이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파라고 보수라고 나온 새끼들이 뭐 정옥임이 최병묵이 노동일이 소중섭이가 뭐 또 누굽니까 또 뭐 하여튼 마음에 드는 애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수경이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게 이제 정미경이 김행 그다음에 서정욱이 또 마음에는 좀 듭니다. 말하는 그 자체는 또 누구 있어? 구자룡이 뭐 장해찬이도 뭐 좀 센 발을 좀 하기 때문에 좀 넣어주고 그 나머지는 아니 당에서 나오는 새끼들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 뭐 이양순이 뭐 저 뭐 박정환이 이런 새끼들 한 번씩 그 돌직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씨발놈들 진짜 아 참 진짜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